제법 충분히 정멸상이며 불자 행도이 하면 내세 덕작불이나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시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합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한심임명하셔서 범불볼라가 오소서. 바람이 자 언제나처럼 조사선 상하로 임재로 감변제 20편 마곡 스님이 참문하다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본문을 따라 함께 마곡 스님을 감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곡 스님이 임재 스님을 쳐다뵙고 자구를 펴며 물었다. 12번 관세음보살은 어느 얼굴이 바른 얼굴입니까? 그러자 임재 스님이 자리에서 내려와 한 손으로 자구를 거두고 한 손으로는 마곡 스님을 붙잡으며 12면 관세음보살이 어디로 갔는가 하였다. 마곡 스님이 몸을 돌려 자리에 앉으려 하므로 임재 스님이 주장자를 들어 후려쳤는데 마곡 스님이 이를 받아지니 서로 붙잡고 방경실로 들어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감변에 등장하는 마곡 보철 스님은 조사선의 창시자의 마조 도일선사의 제자입니다. 먼저 이 마곡 스님을 좀 알아보고 감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사선의 호가 7종의 모든 어록 중에서 제일 핵심 요체가 되는 화두를 모아 차글을 붙인 것이 바로 원호 격건선사의 벽암록이란 책에서 보면은 벽암록 제31치 마조와 상이 주장자가 흔들다라는 주제를 보면은 옳고 그럼의 차별에 들면 본래심을 상실한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벽암록 제31치에는 마곡 스님이 사형인 장경화상과
남전 화상을 쳐다가서 주장자를 건드려 보인 기연을 다음과 같이 쓸어가고 있습니다. 마곡 스님이 석장을 가지고 장경 화상의 저소에 도착하여 석상의 주위를 세 바퀴 돌고 석장을 한번 내리치고 우뚝 서자 장경화상이 말했다. 옳다 옳다 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설도화상이 자거를 하기를 틀렸다라고 했습니다. 또 마곡스님이 다시 남전화상의 처소에 도착해서 석장을 세 바퀴 돌고 석장을 한번 내리치고 우뚝 서이자 남전화상이 말했다. 아니다 불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도화상이 자거를 하기를 이것도 틀렸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마곡스님이 남전화상에게 말했다. 장경화상은 옳다고 했는데 화상은 어째서 옳지 않다고 하시오. 남전화상이 말했다. 장경은 옳았지만 그대는 잘못된 것이야. 이것은 바람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 결국 부서지고 만다. 이 공안은 전등록 제7권 장경회전에도 전하고 있으며 벽암록 제20식의 평창과 종용심 6식에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본칙에 등장하고 있는 마곡 보철과 장경회 선사와 남전 본스님은 모두 마조 도일 선사의 제자로서 조사선의 선풍을 항의한 대표적인 선성들입니다. 마조 문화에 뛰어난 선성 139명 가운데 88명이 모두 훌륭한 선지식으로 활약했다고 전하고 있는 것처럼 실로 인도에서 전래된 불교를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의 종교로 완전히 정착시킨 선성들입니다. 어느 날 마곡선사가 석장을 가지고 사형인 장경화상이 앉아있는 석상을 세 바퀴를 돌고 나서 석장을 한번 쾅 하고 내리치고 장경의 정면에 후뚝 서다. 마공의 행동은 형식적으로는 회의를 갖추고 있지만 너무나 교만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석장은 수행자가 행각할 때 지니고 다니는 나무 지팡이로서 맨 위에 철저를 탄 모양을 만들고 둥글게 만든 큰 고리에 작은 고리 12개를 끼워 넣어 석장 때문에 석장이라고 하였으며 수행할 때 행각할 때 짐승이나 곤충들을 경각시키기 위하여 석장을 가게 하고 둥근 쇠고리가 부딪혀 소리가 나도록 한 것이니 짐승이나 곤충이 수행자의 발에 밟혀서 죽는 일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우는 마고의 행동을 조기의 모습을 쏙빼 닮았다라고 자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가 형각스님이 저 조계 해령스님을 방문할 때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참분하였기 때문이니
즉 평창의 영가스님이 조계에 이르러 육조스님을 칭진할 때 해능하상이 앉아있는 선상을 세 바퀴 돌고는 석장을 한번 치고 우르뚝 섰습니다. 그러자 육조는 사문이란 삼천위와 8만가지 구체적인 법칙 모두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대는 어째서 악기에 이처럼 거만을 부리는가라는 일단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장자를 들고 성기작용을 제시했지만 본래 인의 지혜가 아닌 경계를 쫓아 행동한, 그런데 이러한 마곡의 행동의 장경은 옳다라고 말했는데 마곡이 행동으로 제시하고 있는 독자적인 깨달음의 경지는 걸림이 없는 지혜자원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러한 마곡과 장경 문답은 설도화성은 잘못된 것이라고 자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나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마곡은 처음 사행인 장경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독이 양양하여 유명한 남전 화상의 처소에 가서도 장경의 처소에서 펼친 행동과 같이 이 선상을 세 바퀴 돌고 석장을 한번 내리치고 남전 화상의 앞에 우뚝 섰다. 그러나 남전 화상은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마곡의 지혜작용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곡의 행위에 대하여 설도화상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자거했습니다. 이때 마곡스님이 남전화상에서 장경화상은 옳다고 하는데 화상은 어때서 옳지 않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 마곡의 젊은 기운으로 독자적인 경지를 체득하고 장경화상과 남전화상을 자문하여 자신의 성기를 탕마하고 있는 입장으로 볼 때 옳고 그름의 상대적인 차별경계에 떨어지는 어리석은 인물로 평가할 수 없다. 남전의 차원 높은 성기와 안목을 끌어내어 점검하기 위한 차별적인 언어로서 다그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우노님 말에 대하여 주인공은 어디 있는가라고 하십니다. 원우 스님은 마곡 스님과 이 공안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의 주인공은 어떻게 되어서 옳고 그런 차별경계에 떨어져 상실한 것은 아닌지라고 자각하도록 단적으로 자거를 하셨습니다. 남전화상은 장경은 옳았지만 마곡화상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바람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니 결국 부서지고 만다라고 마곡을 위하여 친절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대 자신의 일을 문제로 삼고 지혜로운 일을 해야지 왜 정량을 끌어들이는가? 장경은 아무 관계없는 일이야. 문제는 그대가 올바른 깨달음의 지혜로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가 석장을 두고 내 앞에서 성기장을 제시하고 있는 행동은 본래 심의 지혜작용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폭력의 힘으로 전개하기 때문에 결국 지수와 풍의 사대가 흩어지는 시절 인연이 되면 파괴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호는 자기는 어떻게 하지라고 자각하고 있는데
풍력에 따라 움직인 마곡의 주인공은 어디에 갔는 거라고 하는 힘인 것입니다. 남전이 말한 바람의 힘으로 움직인 것이란 인간의 신체가 지수와 풍의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육체의 움직이고 활동하는 원동력을 풍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곡이 장경과 남전의 선상을 세 바퀴 돌고 석장을 닥치며 세운 모습은 풍계라는 원소의 작용에 불과한 것이 본래인의 지혜작용은 아니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사대가 흩어지면 그러한 육체적인 활동은 환멸이며 파괴되고 만다. 무슨 지혜작용이 활동하는가? 그러한 성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질책한 말입니다. 절대 주체에서 진실의 이야기 본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동요됨이 없는 것입니다. 그대는 자신의 본래인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석장을 떨치고 선상을 도려내기는 본래인의 지혜적이 아니라 단순히 분위기에 휘말리고 경계를 쫓아 육체를 움직이는 일이었다. 진실로 그대 자신의 본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릇된 것이라고 말했다. 설두는 장경이 옳다고 한 것과 남전이 그릇된 것이라 한 말에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것은 옳고 그름에 끄달리지 않고 옳다 그러다는 모두를 초월한 경지에 있다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견해는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었다고 헐고 있습니다. 절대로 제거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자신이 작은 잘못된 것을 제거하면 옳고 그름의 차별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의 차별에 끌려들지 않는다면 사회의 물결이 잔잔하고 모든 강물은 썰물이 빠지게 된다고 무사 태평한 경기를 앓고 있습니다. 옳고 그러다 성과 악이다 범부와 성인이라는 일체의 상대적인 자존심을 일체에 초월한 안심 인명의 경지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고책의 석장의 가풍이 12대문을 보다 높은데 대문마다 기리선이 죽은듯 조용하다 한 석장의 본래 구족된 부부 미생경의 본래 면목이요 저 고불심을 의미한다. 본래의 석장의 12개의 고리를 12년을 연장한 상징하는 것으로 본래 텅 비어 죽은 듯이 고요한데 소리로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두는 다시 석장의 새소리는 죽은 듯이 고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여 텅빈 공의 경지 무심의 경지에 안주해서도 안 된다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작자는 병 없는 약을 찾는 것이 좋다고 흥병여약의 약이 아니 본래의 불심을 깨달은 지혜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에게 한마디 하라고 하면 그대로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간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곡 스님이 임재 스님을 쳐다뵙고 자구를 펴며 물었다. 10이면 관세음보살은 어느 얼굴이 바른 얼굴입니까?
마조 스님은 마조 도일선사의 제자이며 임재 스님의 할아버지 뻘 되는 조사이며 대선배인 것입니다. 지금 줄에서 적어놓은 선으로이지만 임재 스님은 마곡 스님이 오면 바로 상자를 내어놓고 앞에 엎드려 절한 후에 해로서 맞아야 할 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임재는 자유인이라 자기 스스로 무의진이라고 차별은 없지만 주인공 행세를 합니다. 또한 조사선을 펼친 행록을 본다면 임재가 흉내될 수 없는 큰 선지식이었습니다. 임재는 부하스님을 만나 격의 소식을 많이 행한 선사임인 한종파를 세워서므로 알아주는 것이지만 사실은 마조스님의 아래 84명의 선지식들이 당나라 전체 버저 조사선을 세웠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묻는 12면 관세음보살은 사실 11면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런데 왜 12면 관세음이라고 했을까요? 11면 관세음은 일심 이문 3대 사신 닌 보살 성문 영각을 총식하여 10명인데 그 위에 주변인 아미타불을 올려놓아 11면 관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고스님은 12면 관세음이라고 한 것은 그대 자성불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11면 관세음은 다 마음의 작용인 화신불을 나타낸 것이고 거기에 얹어놓은 아미타불도 보신이니 법신인 비로자납은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로자납은 바로 나이며 나의 자성이며 일불성을 묻는 것인데 그러나 임재스님이 격의소식과 무행을 철저히 자기의 허진처로 삼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 무시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잡히는 대로 선다는 임재스님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임재스님이 자리에서 내려와 한 손으로 자구를 거두고 한 손으로 마고스님을 붙잡으며 12면 관세음보살이 어디로 갔는가 하였다라고 합니다. 역지사지며 회강 반조여 역순 경계로 뒤집어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나 마곡스님이 누구입니까? 그런 방편이야 아주 식은 죽먹기보다 쉬운 일상사 다반사인 것입니다. 마곡스님이 몸을 들여 자리에 앉으려 하므로 임재스님이 주장자를 들어 후려쳤는데 마곡스님이 이를 받아주고 서로 붙잡고 방향실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참 우스꽝격이죠. 임재스님이 자구를 걷고 한 손으로 마곡스님을 잡는 순간 마곡스님이 몸을 들여 임재스님의 자리를 빼앗아 앉으려 합니다. 순간 아주 긴박하게 임재스님은 자기 자리를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은 주장자를 들어 후려쳤는데 마고스님은 그 방망이를 받아니 서로 붙잡고 싸우는 꼴이 바로 어린아이들이 자리 따먹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천진난만한
어린 꼬마 개구장이가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투어서 실빌명 관세음보살의 주인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임재스님이 주인공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이 뒤에 이렇게 되어버릴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 활이 수없이 사용하지만 그대로 깨달은 사람을 많았다는 것입니다. 덕산사님 역시 그 쓸데없는 허망한 마음 하나를 내려놓으려고 그렇게 사람만 보이면 허망한 의적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들이 수없는 방편 중에 제일 잘 통하는 자기만의 할 말이냐 행동이냐 방이 생겨났습니다. 이 스님 두 사람이 서로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것이 정말 우스꽝스럽지만 그 기쁜 듯은 서로가 주인공이라 하면서 영호 상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상을 천천히 느린 화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재미있고 참 다정하고 정도 있고 그것이 어린애들 싸우는 것 같이 다가오는 이것이 천진불들의 성기 방편인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분의 성기 방편을 감면하면서 오늘의 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인연 맺어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